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수많은 것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 조작을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종 데이터도 조작하고 있어서 GDP가 부풀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또 하나의 조작이 미국 대학의 발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작년 12월 일본의 GDP가 부풀려졌다는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가 지난 8년간 이중 계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성 담당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론상으로 GDP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조작에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성은 매년 봄에 열리는 도도부현 통계 담당자 대상 설명회에서 이미지가 그려진 그림까지 배포하며 조작 순서를 지시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한 지방정부 통계 담당자는 조작에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건설업체가 직접 적어준 수주 기록을 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다시 쓴 것입니다. 국토교통성의 지시로 이루어진 이중계상은 2013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연간 1만 건 정도나 됩니다.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부풀려진 것으로 이는 GDP 산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조작이 최근 또 하나 발각됐습니다. 미쯔비시 전기가 변압기에서도 40년간 부정, 성능 시험에서 허위 수치 기재 3,384대 납품 완료. 미쯔비시 전기가 40년간 제품 검사 조작은 물론 제품 제작 시 계약과 다른 제품을 쓰는 등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일본 언론들은 40년간 지속된 미쯔비시 전기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작이 있었던 변압기는 일본 국내외 발전소나 변전소에 총 3,384대가 납품됐습니다. 사내에서 정한 전압이나 온도의 기준과 다른 조건으로 설계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쯔비시 전기 비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1에서 3차 조사에서 미쯔비시 전기 전체 22개 생산 거점의 70%에서 148건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은 66건이나 됐고 198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생산성이 악화되면서 비용 증가를 우려했던 관리직이 발주된 사용과 다른 제품을 제작하는 일이 횡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동차 기기를 제조하는 효고현의 히메지 제작소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환경보호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제작하도록 계약상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발주한 곳에 거짓 보고를 하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미쯔비시 전기 측이 성능이나 환경에는 영향이 없어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자신들의 문제를 정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쯔비시 전기의 비리는 앞으로 더 드러날 전망입니다. 조사위원회는 비리를 저지른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며 전체 조사 건수 중 20%는 아직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쯔비시 전기는 지난해 철도 차량용 제품 등에서도 부정검사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쯔비시는 전범, 구구기업과 조작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엘리베이터 등 국내에도 미쯔비시 전기의 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조작이 최근 미국 대학에 의해 밝혀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일본의 비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리를 살펴보면 일본의 코로나 대응과 조작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책 교부금으로 공용차, 샴페인 파티도 키시다 총리 확실히 검증, 복수의 지자체에서 관련 불명예 지출. 코로나 대책에 사용하라고 준 교부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일이 밝혀졌습니다. 임시 교부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에 창설됐고 2021년까지 150조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피해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곳에 교부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용차를 구입하거나 스키장 정비, 지역 포인트, 코로나 극복 기원 불꽃놀이 등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0억엔 들여 설치한 코로나 임시시설 이용 단지 303명으로 폐쇄, 궤도 수정을 할 수 없었다. 오사카에 설치한 일본 최대 임시의료시설의 황당함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오사카부는 작년 8월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을 당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대형 전시장 인덱스 오사카에 일본 최대 임시의료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사업 비용만 6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 최대 규모임에도 지금까지 이용한 사람은 30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5월을 마지막으로 폐쇄됐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1년 가까이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용자가 없었던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감염자의 급격한 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감염자는 그동안 널뛰기를 하고 있었지만 대체로 굉장히 적은 감염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데이터도 조작됐다는 것이 미국 대학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깜짝 놀랐다.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가장 많은 것은 일본. 경악 데이터가 은폐되고 있었다. 기사에서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은 코로나 감염 최악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일본의 언론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의 인터뷰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오면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비판을 그렇게 좋아하는 미디어가 한편으로는 키시다 정권에 배려한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전 세계의 웃음이 될 수 있는 면도 가지고 있다. 일본은 감염 대책을 엄격히 하는 가운데 드디어 6월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풀었지만 아직도 제한은 남는다. 유럽, 미국은 감염 대책이 해제돼서 입국 시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감염자가 많은 일본으로부터의 입국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감염자가 적은 나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모순투성이의 실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언론은 보도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밖에. 현재 엔화는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방문 최대 국가 한국에서는 일본행 비행기 티켓이 벌써부터 동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국경이 열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여도 모자랄 판에 일본 정부는 아직도 국경을 닫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작해온 것에 맞춰 행동하지 않으면 자민당 정권은 정치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현재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 코로나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대책에 철저하다는 듯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속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이라는 건 정말 정권 비판을 할 수 없으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야? 적어도 조금은 제대로 된 내용으로 비판하자. 화장실 낙서보다 못한 수준의 기사, 자원 낭비다. 그럼 입국 규제 해제는 우책이니까 그만둡시다. 그 대학의 데이터가 올바른지 검증하고 나서 기사화하라고. 읽을 가치도 없는 기사.